이 집 며느리 역할 그만하겠습니다. 20회 동안 참고 또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며느리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사람이에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 집에서 당장 나가자. 며느리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섭니다. 20회를 참고 살아온 며느리는 왜 그날 더 이상 참지 못했을까요? 시어머니는 왜 이토록 며느리를 몰아붙였던 걸까요? 시청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수진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45살 수진은 회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머리는 대충 묶었는데 여기저기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4개가 모두 켜져 있었어요.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왼쪽에서는 북어국이 끓고 있었고 오른쪽에서는 탕을 끓이고 있었어요. 앞에서는 전을 부치고 뒤에서는 나무를 볶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을 보면 이야기를 알 수 있었어요. 손등에는 칼자국 3개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에는 화상 자국이 여러 개 보였어요. 어제 입은 상처였습니다. 지글지글. 애호박전을 부치던 순간이었어요. 뜨거운 기름이 튀었습니다. 수진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앗! 작은 신음이 나왔지만 수진은 소리를 삼켰습니다. 찬물에 손을 대고 잠깐 식혔어요. 그리고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째 해온 일이었거든요.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은 20가지였어요. 전, 탕, 나물, 구이, 적, 찜. 모두 수진이 혼자 만들어야 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19살 지혜가 내려왔습니다. 연한 노란색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손 다쳤어? 지혜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새로 생긴 화상 자국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이 손을 빼려 했지만 지혜는 놓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 가서 자. 하지만 지혜야. 수진이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너는 내일 학교 가야지. 지혜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갔어요. 계단 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5시가 됐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완성되고 있었어요. 저는 접시에 예쁘게 담았고 나물은 그릇에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3시간째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제사는 오전 9시였어요. 그때 부엌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들어왔어요. 68살 말순은 화려한 자주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명주 한복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얼굴에는 화장까지 했습니다. 다 됐어? 말순이 음식들을 둘러봤어요. 네, 어머님. 말순은 전 하나를 집어 먹어봤습니다.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간이 이게 뭐야? 싱겁잖아. 제사 음식은 원래 싱겁게. 20년 했으면 좀 늘지. 맨날 똑같네. 말순은 간장병을 집어들었어요. 간 다시 맞춰. 수지는 조용히 간장을 받았습니다. 다시 간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말순이 수진을 훑어봤습니다. 머리는 왜 그 꼴이야? 친척들 오는데. 수진의 머리는 새벽부터 일하느라 흐트러져 있었어요.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좀 조심해서 써. 밴드 붙인 거 보기 흉하잖아. 말순은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수진은 거울도 없는 부엌에서 머리를 다시 묶었어요. 손으로 더듬으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TV 소리였습니다. 혜진과 상철이었어요. 말순의 막내딸 혜진은 빨간색 니트를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 상철이 있었어요.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만. 상철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말순이 부엌으로 왔어요. 수진아, 커피 좀 타줘. 네.
수지는 전을 부치다 말고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거실로 가져가려는데 지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지혜가 커피잔을 받아들었어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상철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고마워, 지혜. 상철이 받아 마셨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현관으로 나갔어요. 어서 오세요. 친척 5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검은색이나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고모 오랜만이에요. 언니 잘 지냈어요? 인사가 오갔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나가려 했어요. 친척들께 인사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말순이 막았습니다. 손으로 수진을 밀어냈어요. 들어가서 일해. 하지만 손님들 앞에 나갈 거야? 그 차림으로. 수지는 여전히 회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지 않았어요. 친척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큰 며느리는 어디 있어요?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요리하느라 정신없어요.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사상이 얼마나 큰데. 아침부터 부엌에 있어요. 지혜가 거실로 내려왔어요. 안녕하세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머, 지혜 많이 컸네. 대학생이래요. 우리 손녀 예쁘죠? 말순이 지혜를 끌어안으며 자랑했어요.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근데 큰 며느리는 인사도 안 하고 바쁜데 뭘 인사까지. 말순이 웃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쟤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친척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엌에서 수지는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익숙해진 일이었거든요. 1시간 후였습니다. 친척 할머니 한 분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70살쯤 돼 보였습니다.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수진아, 내가 도와줄게. 괜찮습니다, 고모님. 혼자 하기 힘들잖아.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려 했어요. 그때 말순이 쫓아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고모님이 무슨 일을. 말순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나가서 쉬세요. 수진이 혼자 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쟤는 원래 하던 일이에요. 20년째 하는 거라 익숙해요. 할머니는 수진을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말순이 할머니를 밀어냈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자 말순이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나 망신시키지 마.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8시 30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제사상이 완성됐어요. 긴 상 위에 음식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전, 탕, 나물, 구이, 적, 과일까지 20가지가 넘었어요. 가족들과 친척들이 상 앞에 모였습니다. 수진도 마지막 음식을 들고 나왔어요. 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으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이 수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어디 앉아?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저도 제사해. 내 자리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며느리는 손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야. 뭐 모르나? 친척들이 모두 수진을 봤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수진은 천천히 부엌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말순이 밝게 말했어요.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새벽 4시부터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지혜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모두가 지혜를 봤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에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엄마는 새벽 4시부터 혼자 이 음식 다 만들었어요. 지혜가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손도 이렇게 다쳤어요. 근데 왜 엄마는 앉지도 못해요? 친척들이 수진의 손을 봤어요.
밴드가 여러 개 붙어 있었고 화상 자국도 보였습니다. 어른 말씀에 애가 끼어들어 말순이 소리쳤어요.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하셨어요? 지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일어났어요. 지혜야, 너무하잖아. 원래 큰 며느리가 하는 거야. 고모는 20년 동안 뭐 했어요? 지혜가 고개를 돌렸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음식 만들어 봤어요? 손 대이면서요?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순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애를 이렇게 버릇없이 키웠어. 수진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말순이 친척들을 봤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이래요.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고맙다는 소리는 안 하고. 친척 중 한 명이 작게 말했어요. 그래도 20년을. 20년? 말순이 끊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산 거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의 눈앞에 지난 2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첫 명절, 혼자 부엌에서 울던 날, 아이를 낳고 다음 날 제사 준비를 하던 날, 아플 때도 혼자 일하던 날, 칭찬 한 번 없던 20년. 수진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친척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말순이 물었어요. 수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단 한 번도 사람 대접받은 적이 없었어요. 너 지금 오늘로 이 집안의 며느리 역할을 내려놓겠습니다.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딸이 맞습니다. 수진이 지혜를 봤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지혜가 엄마 옆으로 갔습니다. 손을 꼭 잡았어요. 나가면 돌아오지 마. 말순이 외쳤습니다. 수진은 친척들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닙니다. 모녀는 손을 잡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수진아, 돌아와. 말순의 외침이 들렸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지혜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쿵. 20년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순은 현관문을 노려보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자주색 한복 치마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다가왔어요. 회색 한복을 입은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사 시작해야죠. 그래.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방 돌아올 거야. 어디 갈 데가 있다고.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사상 앞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깨진 뒤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준호가 술잔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술이 조금 흘렀어요. 술은 몇 번 따르는 거지? 준호가 작게 물었습니다. 3번 아니에요? 혜진이 대답했어요. 빨간색 니트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니야, 4번인가? 글쎄요. 아무도 정확히 몰랐어요. 20년 동안 수진이 다 알아서 했거든요. 그냥 3번 하자. 준호가 술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자꾸 꼬였어요. 수저는 어디 놓는 거야? 저기요. 아니, 반대쪽 아니었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척들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한 친척 할머니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탕은 어디 놓아요? 상철이 무거운 탕그릇을 들고 물었어요. 검은색 트레이닝복 소매를 걷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놓으면 되지. 말순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앞쪽이요, 뒤쪽이요? 그러니까 가운데라니까. 상철이 탕그릇을 상 위에 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릇이 기울었어요. 뜨거운 탕 국물이 제사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전도 적셨고 나물도 적셨어요. 하얀 제사상보가 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제대로 못 잡아. 말순이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상철이 당황해서 행주를 찾았어요.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혜진아, 행주 가져와. 혜진이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엌 서랍을 이것저것 열어봐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디 있지? 5분이나 걸렸습니다. 그 사이 국물은 제사상 밑까지 흘러내렸어요. 친척 한 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쉿. 옆 사람이 제지했어요. 30분이면 끝나는 제사가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순서는 계속 틀렸고 음식은 엎어졌어요. 저는 식었고 탕은 차가워졌습니다. 겨우 제사가 끝났어요. 자, 이제 음식 나눠 먹읍시다. 말순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저희는 약속이 있어서요. 한 친척이 일어났습니다. 벌써요? 식사라도 하고 가시지. 아니에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희도 일이 있어서요.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일어났어요. 평소 같으면 음식 나눠 먹으며 2~3시간은 더 있었는데 오늘은 모두 서둘러 나갔습니다. 마지막 친척이 현관을 나서며 작게 말했어요. 제사가 영 엉망이네. 그 소리가 말순의 귀에 들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는 식구들만 남았습니다. 엉망이 된 제사상, 식은 음식들, 국물 얼룩진 보자기. 치워야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누가 치워? 말순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제가요? 혜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면 누가 해? 저도 못하는데요. 준호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상철도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에이. 혜진도 결국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제사 음식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저녁 뭐 먹어요? 혜진이 내려와 물었습니다. 주황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글쎄. 말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뭐 있어요? 혜진이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김치통 하나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배달시켜. 또요? 어제도 시켰잖아요. 아니면 내가 해. 저는 요리 못해요. 결국 치킨을 시켰습니다. 35,000원짜리 2마리였어요. 30분 후 배달이 왔어요. 거실 테이블에 치킨 상자를 놓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배달만 먹네. 준호가 투덜거렸어요. 그럼 당신이 해요. 말순이 쏘아붙였습니다. 나보고 하라고요? 아니면 누가 해요? 부부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혜진과 상철은 조용히 치킨만 먹었습니다. 말순은 입맛이 없었어요. 기름진 치킨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수진이 매일 밥을 했어요. 따뜻한 국, 맛있는 반찬, 갓 지은 밥. 이제는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순은 일찍 일어났어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야 했거든요. 회색 점퍼를 입고 나갔습니다. 마트 입구에서 동네 아줌마 2명을 만났어요. 어머, 말순 씨. 안녕하세요. 말순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들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제사 지내셨죠? 네. 수진 씨 나갔다면서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누가 그러던가요? 다들 알던데요. 어제 참석했던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줌마가 작게 웃었어요. 큰 며느리 학대하더니 집안이 망하는구먼. 뭐라고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동네에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아줌마들은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말순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마트에 들어갔지만 사람들이 자꾸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말순 씨 아냐? 맞아. 며느리 20년 동안 부렸다던데. 새벽 4시부터 일 시키고 제사상에도 안 앉혔대. 에이, 그럴 리가. 진짜래. 어제 본 사람이 그러던데. 말순은 급히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척 고모였습니다. 여보세요. 말순아, 나 고모야. 네, 고모. 어제 일 때문에 전화했어. 수진이 정말 나갔어? 네.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고모, 그게. 동네 소문 다 났어. 며느리 학대했다고. 말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뭐라고 변명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수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같은 시각, 준호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중견건설회사 과장이었어요. 15년째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동료들이 수근거렸어요. 준호 씨 왔네. 어제 집에 무슨 일 있었대? 뭔데? 부인이 나갔대. 준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계속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년을 참았다가 나갔대. 와, 대단하네. 장모님이 며느리 너무 부렸나 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부장이 다가왔어요. 준호 씨, 잠깐. 네, 부장님. 집안일 좀 정리해. 네. 회사까지 소문났어. 집안 분위기가 이러면 일에 집중을 못하잖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 빠졌어. 준호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부장님, 그건 상부에서 결정한 거야. 집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승진 보류래. 부장이 가버렸어요. 준호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준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승진 떨어졌어요. 뭐? 집안 소문 때문에. 준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말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여전히 제사 음식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도 쌓여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수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악몽 같았어요. 동네 소문, 친척 전화, 준호의 승진 탈락.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집안도 어두웠습니다. 수진이 없는 집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과 지혜는 작은 원룸 앞에 서 있었어요. 친정 근처에 있는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외벽은 회색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엄마, 여기에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연한 노란색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구겨져 있었어요. 응. 잠깐 살 곳이야. 수진이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끽. 문이 열리자 좁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거실 겸 방 하나, 작은 부엌, 화장실. 그게 전부였어요. 10평도 안 돼 보였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 장판도 낡았어요. 엄마. 응. 잘했어요. 나도 저기 더 있었으면 미칠 뻔했어. 지혜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지혜야. 뭐가 미안해요? 엄마가 용기 낸 거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과 화장품, 지혜의 노트북. 그게 다였어요. 엄마, 배고파. 뭐 먹을까? 수진이 가방에서 라면 2개를 꺼냈습니다. 나올 때 편의점에서 산 거였어요. 작은 부엌에서 물을 끓였어요.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라면을 넣고 계란을 하나 풀어 넣었어요. 다 됐다.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직 밥상도 없었거든요. 냄비째로 라면을 나눠 먹었어요. 엄마. 응. 이제 뭐 할 거예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라면을 먹다 멈췄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일자리를 구해야지. 무슨 일이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요리요. 엄마 요리 완전 잘하잖아요. 그래도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당연하죠. 지혜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아보자. 그래. 첫날 밤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수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살던 큰 집을 떠나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엄마. 응.
지혜가 엄마를 봤어요. 엄마가 제대로 보여줄게. 뭘? 내가 누군지.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수지는 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새벽 4시에 눈이 떴어요.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제사 준비를 하려고요. 아, 수지는 자신을 깨달았어요.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지혜가 깼습니다. 분홍색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괜찮아. 응. 지혜가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는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그랬지. 이제는 안 그래도 돼요. 엄마 맘대로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은 또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지혜가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요즘은 제사 음식도 주문하는 시대입니다. 리포터가 말했어요. 화면에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제사 대행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 세트에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엄마.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왜? 이거 봐요. 제사 음식 대행이래요. 수진이 TV를 봤어요.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들, 정갈하게 놓인 그릇들. 20년 동안 자신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나도. 당연하죠. 엄마는 20년 동안 했잖아요.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지혜야. 네. 엄마가 제대로 보여줄게. 수진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니. 수진이 딸을 봤어요. 증명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지혜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같이 해요. 노트 좀 가져와. 수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제사 음식의 종류, 명절 음식, 만드는 방법, 재료. 손이 술술 움직였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만들었던 것들이었거든요. 1시간 후 노트에는 50가지가 넘는 음식이 적혀 있었어요. 우와. 지혜가 감탄했습니다. 엄마, 이거 완전 전문 기술이야. 그래. 당연하죠. 20년 경력인데요. 수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게 기술이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자. 지혜가 노트에 뭔가 적었어요. 할머니네 단골 고객들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뭐? 할머니 친구들 있잖아요. 다들 제사 지내고 명절 음식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 그분들한테 엄마가 음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보다 훨씬 맛있게. 수지는 지혜를 봤어요. 딸이 이렇게 똑똑했나 싶었습니다. 일단 재료부터 사러 가요. 두 사람은 동네 시장으로 갔습니다. 큰 전통시장이었어요. 채소가게, 생선가게, 반찬가게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머, 수진 씨 아니에요? 반찬가게 사장이 수진을 알아봤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초록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이사 왔어요? 네, 근처로요. 수진은 나물 몇 가지를 샀습니다. 수진 씨, 소문 들었어요. 사장이 작게 말했어요. 말순 씨가 여기저기 수진 씨 험담하던데. 그래요?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배은망덕하다고. 20년 키워줬는데 나갔다고. 지혜가 화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더 잘 되어야죠. 네. 제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줘야죠. 사장이 수진을 다시 봤어요.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사 음식 만들어 파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제사 음식이요? 요즘 잘 나가더라고요. 그럼 맛있으면 잘 팔릴까요? 당연하죠. 근데 왜요? 저희 엄마가 하려고 해요. 지혜가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수진 씨 솜씨 좋잖아요. 이 정도면 돈 받고 해도 돼요. 정말요? 네. 한번 해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엄마 들었죠? 응.
할 수 있어요. 집에 오자마자 수지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애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동네 맘카페에 접속했습니다. 제사 음식 대행해드립니다. 20년 경력. 정성껏 만들어드립니다. 글을 올렸어요. 가격도 적었습니다. 시장보다 조금 저렴하게요. 됐다. 이제 기다려보자. 오후 3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혹시 제사 음식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제사가 있는데요. 부탁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누구 제사세요? 고 박영희 할머니요. 수진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친구였어요. 알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수진은 지혜를 봤어요. 지혜야. 네. 말순 씨 친구분 제사래. 지혜가 웃었습니다. 완벽하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 수진도 웃었어요. 차갑고 단호한 웃음이었습니다. 제대로 보여줘야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은 노트를 펼쳤어요. 메뉴를 정리하고 재료를 계산했습니다. 지혜는 옆에서 엄마를 도왔어요. 엄마, 사진도 찍어야 해요. SNS에 올릴 거니까. SNS? 네.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홍보하거든요. 지혜는 핸드폰으로 엄마가 만든 음식을 찍었습니다. 예쁘게 담긴 전, 나물, 구이. 이거 올리면 주문 폭주할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좁은 방이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진과 지혜의 복수가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엄마. 응. 우리 꼭 성공하자. 그래. 그리고 두고 봐. 내가 누군지. 수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수진은 5시에 일어났어요. 첫 주문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원룸 작은 부엌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전날장을 봐둔 무,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물을 삶고 전을 부치고 탕을 끓였어요. 작은 부엌은 금세 김이 가득 찼습니다.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4시간 후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전, 나물, 탕, 적, 구이까지 10가지가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엄마, 사진 찍을게요. 지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음식들을 예쁘게 배치했어요. 빛이 잘 드는 곳에 놓고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됐다. 이거 SNS에 올릴 거예요. 뭐라고 쓸 건데? 20년 무료 봉사 끝. 이제는 정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도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오전 10시였습니다. 고객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말순의 친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식 가져왔습니다. 수진과 지혜가 음식을 들고 들어갔어요. 부엌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어머,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게 수진 씨가 만든 거예요? 네. 할머니가 전 하나를 맛봤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말순이네 며느리가 이렇게 실력자였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순이가 바보지. 이런 며느리를 왜 내보냈는지. 수지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에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첫 돈이야. 지혜가 봉투를 들어보였어요. 15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게. 수지는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혜는 노트북을 켰어요. 엄마, 이거 봐요. SNS에 올린 사진에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음식 진짜 맛있어 보여요.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가격이 얼마예요? 엄마, 대박이야.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말순의 또 다른 친구가 전화했어요. 수진 씨, 저 김순자예요. 아, 네. 다음 주 추석 음식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전화가 왔어요. 하루에 5통이나 왔습니다. 모두 말순 친구들이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말순은 친구 이순이를 만났어요. 동네 카페였습니다. 이순이는 연두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70살이었습니다. 순이야. 말순아.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너 며느리 나갔다며? 이순이가 물었어요. 응. 말순은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순이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수진 씨 음식 먹어봤어?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지난주에 제사 음식 주문했거든. 완전 맛있던데. 너 왜 그랬어?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돈 주고 산 건데. 그래도 내 며느리잖아. 내 며느리니까 뭐. 너는 내쫓았으면서. 이순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말순아. 수진 씨 음식이 내 음식보다 훨씬 맛있던데.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진짜야. 너 20년 동안 그렇게 부렸는데 제대로 대접도 안 했잖아.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아니, 사실을 말하는 거지. 이순이는 커피를 마시고 일어났어요. 나는 앞으로도 수진 씨한테 주문할 거야. 맛있거든. 말순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진의 원룸이었습니다. 지혜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동네 맘카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수진이 다가왔어요. 화면에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집살이 20년. 새벽 4시부터 일해도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었습니다. 지혜가 올린 글이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요즘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어요? 며느리도 사람인데. 엄마, 사람들이 공감해요. 지혜가 웃었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수지는 복잡한 표였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엄마. 지혜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20년 동안 참았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엄마 차례예요. 엄마가 행복해질 차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지혜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순은 동네 마트에 갔어요. 계산대 앞에서 아줌마 둘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소식 들었어요? 뭔데요? 제사 음식 장사한대요. 대박이래요. 진짜요? 맛있나 봐. 당연하죠. 20년 경력인데. 말순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또 다른 아줌마가 말을 걸었습니다. 말순 씨, 며느리 잘 됐다면서요? 네. 수진 씨요. 주문 폭주래요. 아. 말순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다른 친구였습니다. 말순아, 나 혜경이야. 응. 수진 씨 연락처 좀 줘. 왜? 다음 달에 제사 있거든. 주문하려고. 너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순이가 맛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말이야. 혜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 며느리한테 너무했어. 동네에서 다들 그러던데. 뭐? 시집살이 너무 시켰다고. 사람 취급도 안 했다며. 말순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친구들이 하나씩 배신했습니다. 모두 수진한테 주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나쁜 시어머니로 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말순은 주먹으로 소파를 쳤어요. 같은 시각 수진은 메뉴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컴퓨터로 디자인했어요.
수진푸드. 며느리 대신 정성껏 준비해드립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전 시어머니 레시피 20년 업그레이드 버전. 엄마, 이거 어때요? 수진이 보고 웃었어요. 완벽해. 이거 출력해서 동네에 붙일게요. 메뉴판은 동네 곳곳에 붙었습니다. 슈퍼마켓, 카페, 부동산, 세탁소. 사람들이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SNS에 올렸습니다. 말순도 그 사진을 봤어요. 전 시어머니 레시피 업그레이드.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말순은 핸드폰을 내던졌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하루에 10건이 넘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혼자 못해요. 그러게. 사람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구인 광고를 냈어요. 주방 도우미 구합니다. 시급 10,000원. 이틀 후 한 아줌마가 연락했습니다. 50대 초반이었어요. 초록색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경이라고 해요. 들어오세요. 수진은 미경에게 일을 설명했습니다. 해본 적 있어요. 저도 집에서 명절 때마다 했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첫 직원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과 지혜는 원룸 창가에 섰어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우리 이제 시작이야. 그래. 수진이 웃었어요. 차갑고 단호한 웃음이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줄 거야.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복수는 이제 막 칼날을 갈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푸드는 이제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10건이 넘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원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문을 열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가슴에는 강남 장례식장 영양사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SNS에서 봤어요. 제사 음식 하신다고요? 네, 맞아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정미란이라고 해요. 미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얀색 명함에 강남 장례식장 영양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수지는 냉장고에서 전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애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을 접시에 담았어요. 미란이 한 입 먹어봤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 맛있네요. 손맛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혹시 장례 음식도 하실 수 있어요? 장례 음식이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제사랑 비슷한데 양이 훨씬 많아요. 빈소에서 조문객들께 대접하는 음식이거든요. 미란이 설명했어요. 시장이 엄청 커요. 제사는 1년에 한두 번이지만 장례는 매일 있으니까요. 지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매일이요? 네. 우리 장례식장만 해도 하루에 5건씩 있어요. 와. 지혜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번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미란이 제안했습니다. 샘플 음식 만들어주시면 저희 팀장님께 보여드릴게요. 수진과 지혜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해볼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수진은 장례 음식 샘플을 준비했어요. 전, 나물, 탕, 찜, 구이까지 2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미경도 함께 도왔어요. 세 사람이 밤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가자.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은 회색 타일로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요. 미란이 안내했습니다. 1층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장례식장 관계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음식 만드신 분들이에요. 수진과 지혜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 내놔보세요. 한 남자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음식을 하나씩 꺼냈어요.
예쁜 그릇에 담아온 음식들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관계자들이 하나씩 맛봤어요. 오. 표정들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간도 딱 맞고, 전도 바삭하네요. 관계자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일단 한 달 계약해요. 잘 되면 장기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대박 났어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그러게. 하루에 5건이면 얼마예요? 계산 좀 해봐. 한 건에 30만 원이니까 150만 원. 한 달이면? 두 사람은 껴안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말순의 친척 중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은 강남 장례식장에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말순은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빈소에 들어가 절을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을 마치고 식사 자리로 갔어요.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 나물, 탕이 예쁘게 놓여 있었어요. 말순은 전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어요. 옆에 있던 친척이 말했습니다. 음식 맛있네요. 그러게요. 말순은 나물도 먹어봤어요. 분명히 아는 맛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말순이 지나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수진푸드라고 우리 장례식장 납품업체예요. 뭐?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진푸드요? 네. 요즘 유명하더라고요. 음식 진짜 맛있어서 계약했어요. 직원이 가버렸습니다. 말순은 젓가락을 놓았어요. 음식을 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수진푸드. 여러 개의 글이 나왔어요. 제사 음식 맛집. 장례식장 납품까지 하는 수진푸드. 20년 경력의 손맛. 말순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공짜로 부렸던 게 이렇게 돈이 되는구나. 허탈했어요. 같은 시각 수지는 지혜와 함께 세무서에 가고 있었습니다. 연한 파란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사업자 등록하는 거예요. 세무서에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렸어요. 박수진 씨? 네. 사업자 등록증 나왔습니다. 하얀색 종이를 받았어요. 수진푸드 대표 박수진.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지혜도 울컥했습니다. 우리도 정식 사업을 하는구나. 네, 엄마. 정식 사업가예요. 세무서 앞에서 지혜가 사진을 찍었어요. 수진이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SNS에 올릴게요. 올려도 돼? 당연하죠. 자랑해야죠. 지혜는 사진을 올리며 글을 적었습니다. 20년 무급 노동 끝. 이제는 정식 사업가입니다. 수진푸드 대표 박수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축하해요. 대단하세요. 응원합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말순은 동네 슈퍼마켓에 갔어요. 계산대 앞에서 아줌마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봤어요? 사업자 등록했대요. 진짜요? 대단하네. 장례식장 납품까지 한대요. 와, 완전 성공했네. 말순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어요. 말순아, 너 수진이 사업자 등록했다며? 완전 대박이래. SNS 봤어? 안 봤어. 봐봐. 사진까지 올렸던데. 전화를 끊고 SNS를 봤어요. 수진이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지혜가 서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말순은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집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수진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쁜 시어머니라고 수군거렸어요. 밤이었습니다. 수진과 지혜는 원룸에서 레시피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는 직원들도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레시피를 매뉴얼로 만드는 거예요. 지혜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애호박전 애호박 300g, 밀가루 100g, 계란 2개. 중불에서 3분씩. 하나하나 정확하게 적었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50가지 음식의 레시피를 모두 매뉴얼로 만들었어요. 됐다. 지혜가 파일을 출력했습니다.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었어요. 이게 우리 회사의 자산이에요. 수지는 뿌듯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엄마. 응. 할머니 완전 후회하겠다.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 수진도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진의 복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체면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같은 시기 시댁이었습니다. 말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는데 며칠째 같은 옷이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핸드폰을 꺼내 친척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석 때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답장이 왔어요. 저희는 친정 가기로 했어요. 저희도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뵙죠. 모두 핑계를 댔습니다. 말순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다들 안 온대.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장도 보지 않았어요.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거든요. 그때 혜진이 집에 왔습니다. 주황색 니트에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왜? 돈 좀 주세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 카드값 내야 해요. 얼마? 200만 원이요. 뭐? 말순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지난달에도 100만 원 줬잖아. 그건 다른 카드고요. 이건 또 다른 카드예요. 너 카드가 몇 개야? 3개요. 말순은 한숨을 쉬었어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고가 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라도 주세요. 연체되면 안 돼요. 말순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줬습니다. 나중에 갚아. 네. 하지만 혜진이 갚을 리 없다는 걸 말순도 알고 있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상철이 왔어요. 남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왜?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요. 사업? 네. 친구랑 음식점 하려고요. 상철이 앉았습니다.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3천만 원?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 집 담보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건 안 돼. 어머님 제발이에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상철이 애원했습니다. 그리고요. 상철이 말을 이었어요. 수진 좀 불러서 돈 빌려달라고 해요. 뭐?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여자한테 어떻게 손을 벌려? 돈이 급한데요. 사업 잘 된다잖아요. 체면이 있지. 체면이 밥 먹여줘요. 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님이 20년 동안 공짜로 부린 거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순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가. 어머님. 나가라고. 상철이 나갔어요. 말순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딩동, 딩동. 계속 울렸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었어요.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채권 추심 나왔습니다. 뭐? 박혜진 씨 카드 대금 연체입니다. 500만 원이요. 500만 원? 말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언제까지 갚으실 건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석 달째 연체예요. 다음 주까지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남자들이 가버렸습니다. 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같은 시각 수진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원룸 옆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10평짜리였습니다. 하얀 벽에 책상 2개와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수진은 연한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분홍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엄마, 이번 달 매출이 1,500만 원이에요. 지혜가 노트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네. 장례식장 계약이 잘 되고 있어요. 수지는 믿기지 않았어요. 2달 전만 해도 좁은 원룸에서 라면 먹던 두 사람이었거든요. 다행이다. 그리고 엄마, 이거 봐요. 지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연락 왔어요. 진짜? 네. 미팅 제안이요. 수지는 딸을 안았어요. 우리 정말 잘하고 있구나. 당연하죠.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말수는 동네 슈퍼마켓에 갔어요. 계산대 앞에서 아줌마 둘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아세요? 그럼요. 요즘 대박이래요. 사무실까지 얻었대요. 진짜요? 네. 장례식장 여러 곳이랑 계약했대요. 대단하네. 그에 비해 시어머니는 아줌마들이 말순을 힐끗 봤어요. 말순은 물건도 사지 않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혜진이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래? 엄마, 큰일 났어요. 뭐? 카드 회사에서 소송 들어간대요. 뭐라고? 500만 원 안 갚으면 법적 조치래요. 말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엄마, 수진 언니한테 연락해봐요. 혜진이 엄마를 봤어요. 안 돼. 왜요? 돈 많잖아요. 체면이 있지.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지혜는 엄마 도와서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래요?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밤이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했어요. 회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색이 안 좋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아니요. 머리가 아파요. 병원 가봐요. 괜찮아요. 하지만 다음날 준호는 쓰러졌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진 거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과로예요. 스트레스도 심하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해요. 말수는 병실에 앉아 있었어요. 병원비가 얼마예요? 2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말수는 통장을 봤습니다. 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어떡하지? 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같은 시각 수진과 지혜는 새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계약하면 월 매출이 2천만 원 넘어요. 정말? 네. 완전 대박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밤이 됐어요. 말순의 집은 어두웠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준호는 병원에 있고 혜진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번호를 눌렀다 지웠어요.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하지 못했어요. 에휴. 한숨만 나왔습니다. 수진의 사무실은 밝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수진과 지혜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요. 너도. 두 사람이 건배했어요. 커피 잔으로요. 우리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그래. 극명한 대비였습니다. 한쪽은 어둠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한쪽은 빛 속에서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나?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말순의 집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수진 푸드 대표님이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미팅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수진은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서울대병원이라니. 언제 가능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서울대병원이에요?
응. 대박이다. 지혜가 엄마를 안았어요. 그런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인 줄 알아? 응. 서울대병원이잖아요. 내 할머니가 다니는 병원이야. 지혜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응. 심장 때문에 정기검진 받으러 다니셔. 그럼. 지혜가 웃었습니다. 완벽하네요. 수진도 차갑게 웃었어요.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진과 지혜는 백화점에 갔어요. 정장을 사야 해. 정장 코너였습니다. 수진은 진한 남색 정장을 골랐어요. 재킷과 치마 세트였습니다. 가격은 50만 원이었어요. 지혜는 베이지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가격은 40만 원이었어요. 엄마 비싼데. 괜찮아. 우리 사업가잖아. 두 사람은 정장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엄마 완전 달라 보여요. 수진도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20년 동안 앞치마만 입고 살았거든요. 이제 우리 진짜 사업가 같다. 저녁이었습니다. 지혜는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진 푸드 소개. 20년 경력의 전문성.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 레시피 매뉴얼화.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됐다. 지혜가 파일을 USB에 저장했어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아침 8시, 수진과 지혜는 정장을 입고 나왔어요. 엄마, 긴장돼요. 나도. 두 사람은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보였어요. 10층이 넘는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지하 1층에 장례식장이 있었어요. 수진 푸드에서 왔습니다. 아, 오셨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었고 의자가 10개 놓여 있었어요. 잠시 후 관계자 5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례식장 팀장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진 푸드 대표 박수진입니다. 저는 실장 박지혜입니다. 명함을 교환했어요. 그럼 시작하시죠.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준비해온 음식 샘플을 꺼냈어요. 전, 나물, 구이, 찜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맛을 보시죠. 관계자들이 하나씩 먹어봤어요. 오,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손맛이 느껴지네요. 간도 딱 좋고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혜가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띄웠어요. 프로젝터에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수진 푸드는 20년 경력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레시피가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언제나 일정한 맛을 보장합니다. 위생관리는 식약처 기준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납품은 행사 3시간 전에 이루어지며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하루 최대 몇 건까지 가능한가요? 현재는 5건인데 직원을 늘리면 10건까지 가능합니다. 가격은요? 한 건당 40만 원입니다. 관계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잠시 회의 좀 하겠습니다. 수진과 지혜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1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팀장이 웃고 있었어요. 계약하겠습니다. 1년 장기 계약으로요. 감사합니다. 수진과 지혜가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수진 푸드 대표 박수진. 사인했습니다. 실장 박지혜. 지혜도 사인했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수진과 지혜는 껴안고 울었어요. 엄마, 우리 해냈어요. 그러게. 서울대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말수는 서울대병원에 왔어요.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수척해 보였어요. 진료를 받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벽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장례식장 급식 제공. 수진 푸드 대표 박수진.
말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 다시 봤어요. 분명히 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사진도 있었어요. 수진과 지혜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말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여기까지. 벽에 기대섰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다 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저기 포스터 보셨어요? 여기 음식 진짜 맛있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엄청 유명하세요.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대요. 말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음식 한번 드셔보세요. 1층 장례식장에서 먹을 수 있어요. 간호사가 가버렸습니다. 말수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서울대병원까지. 같은 시각 수진과 지혜는 새 사무실을 보러 갔습니다. 20평짜리였어요. 이전 것보다 2배 컸습니다. 엄마, 여기 좋은데요? 그치? 사무실 안을 둘러봤어요. 밝은 형광등, 큰 창문, 넓은 공간. 여기로 하자. 계약서를 썼습니다. 사무실 밖에 간판을 달기로 했어요. 수진 푸드 대표 박수진. 빨간 글씨로 크게 쓰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간판이 달렸어요. 수진 푸드 대표 박수진.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기 새로 생겼네. 수진 푸드? 뭐 하는 데래? 제사 음식이랑 장례 음식 하는 곳이래요. 동네 사람 한 명이 사진을 찍었어요. 동네 맘카페에 올렸습니다. 우리 동네에 새 간판 생겼어요. 수진 푸드래요. 댓글이 달렸어요. 여기 완전 유명한 곳이에요. 서울대병원이랑 계약했대요. 대표님 정말 대단하시대요. 그 사진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말순의 친구가 그 사진을 봤어요. 말순에게 전화했습니다. 말순아, 너 봤어? 뭘? 수진이 사무실 간판 달았대. 사진 보내줄게. 사진이 왔습니다. 빨간 글씨로 크게 쓰인 간판이었어요. 수진 푸드 대표 박수진. 말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졌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공짜로 부렸던 사람이 이제는 서울대병원과 계약하는 사업가가 됐어요. 자신은 병원비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말수는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진은 돌아오지 않을 거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수진의 새 사무실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수진과 지혜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 지혜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실력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수진의 복수는 이제 완성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혜진의 집 앞에 남자들이 다시 왔어요. 검은색 양복을 입은 채권 추심원 3명이었습니다. 박혜진 씨 계신가요? 네. 혜진이 문을 열었어요.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권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500만 원 입금 안 되면 소송 들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석 달째예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남자들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소송 예고 통지서입니다. 혜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혜진은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뭔데? 소송 들어간대요. 이번 주까지 500만 원 안 내면.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니?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다. 같은 날 상철도 위기였어요. 투자한 음식점이 망했습니다. 3천만 원이 다 날아갔어요. 거기다 다른 빚도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었어요. 총 5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했어요. 이씨, 돈 언제 갚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석 달 기다렸어.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상철은 전화를 끊고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미치겠네.
저녁에 말순의 집으로 갔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는데 며칠째 안 씻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왜? 돈 좀 빌려주세요. 또?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5천만 원이요. 뭐? 5천만 원? 네. 사업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른 빚도 있고요. 말순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런 돈 어디 있어? 집 담보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이미 받았어. 내 사업 자금 줄 때. 그럼 더 받으세요. 한도가 다 찼어.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에 남은 돈 하나도 없어. 상철은 당황했어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나도 몰라. 그때 혜진이 집에 왔습니다. 주황색 니트에 검정 레깅스를 입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 언니한테 전화해봐요. 뭐? 돈 빌려달라고요.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여자한테 어떻게 손을 벌려? 그럼 우리는 다 죽으라고요? 혜진이 울먹였어요. 언니는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래요? 그건. 말순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베이지색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색이 안 좋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 됐지만 여전히 몸이 안 좋았어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당신이? 네.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뚜뚜뚜.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어요. 나야, 준호. 무슨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게. 준호는 말을 꺼내기 어려웠어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 됩니다. 수진아, 제발. 저는 이제 남이에요. 나 당신 남편이야. 수진이 차갑게 웃었어요. 서류상으로만요. 뭐? 이혼 합의서 보낼게요. 사인하세요. 수진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뚜뚜.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안 된대. 말순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혜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떡해요?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해.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직접 가볼게. 엄마가요? 응. 말순은 결심했어요. 체면도 자존심도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말순은 수진의 사무실 주소를 알아냈어요. 회색 코트를 입고 나갔습니다. 머리는 단정하지 않았고 화장도 안 했어요.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진 푸드 대표 박수진. 빨간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말순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밝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4개가 놓여 있었고 직원 2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수진이 있나요? 대표님 말씀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말순이에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대표님, 박말순 씨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어요. 진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도 했어요. 말순이 본 수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중했어요. 수진아, 여기서는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말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앉으시죠. 수진이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말순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건너편에 앉았어요. 말씀하세요. 그게. 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줘. 우리 집이 망했어. 알고 있어요. 혜진이가 소송당하고 상철이가 빚이 5천만 원이야. 수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돈 좀 빌려줘. 제발. 말순은 처음으로 애원했습니다. 수진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안 됩니다. 수진아, 제발. 어머님. 수진이 말순을 똑바로 봤습니다. 20년 동안 사람 취급 못 받을 때는 어디 계셨어요? 그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손대이면서 음식 만들 때요. 말순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제 사상에도 못 앉게 하셨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하셨잖아요. 말수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수진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돈은 못 빌려드려요. 수진아. 사람 대접받는 자리에서만 일하니까요.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나가주세요. 말수는 할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제발. 안녕히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말수는 복도에서 무너져 울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같은 시각, 동네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아줌마 둘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말순 씨네 집 망했다면서요? 그럼요. 빚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런데 수진 씨는 완전 대박이래요. 그러게요. 서울대병원이랑 계약했대요. 와, 대단하다. 그에 비해 시어머니는 자업자득이죠 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수진 씨 성공했는데 시댁은 망했대.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됐어요. 저녁이었습니다. 말수는 집에 돌아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혜진과 상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안 된대. 뭐? 돈 안 빌려준대.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모르겠다. 말순도 울었습니다. 상철이 벽을 쳤어요. 장모님이 20년 동안 공짜로 부린 거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맞잖아요. 새벽 4시부터 일 시키고 제사상에도 안 앉히고. 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것 같아요? 말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우리 집은 완전히 끝났어요. 상철이 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혜진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어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수진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진과 지혜가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 왔었죠? 응. 괜찮아요? 응. 괜찮아. 수진은 담담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어. 이제는 내 차례야. 지혜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잘하셨어요, 엄마.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말순의 집은 어둠 속에 있었고 수진의 사무실은 빛 속에 있었어요.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말순의 먼 친척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75살이셨습니다. 장례식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르기로 했어요. 말순은 검은색 상복을 입고 준비했습니다. 가기 싫다. 하지만 가야 했어요. 친척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였습니다. 말순은 서울대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으로 내려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걸어가다가 벽에 붙은 명패를 봤어요. 1호실 급식 제공 수진 푸드 대표 박수진. 대형 명패였습니다. 가로 1m, 세로 50cm쯤 됐어요. 빨간 글씨로 크게 써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진도 걸려 있었어요. 수진과 지혜가 정장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말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까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1호실로 들어갔어요. 빈소였습니다.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꽃이 가득했어요. 유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보였습니다. 진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에는 화장이 돼 있었습니다. 옆에는 지혜가 있었어요.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3호 테이블 음식 준비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확인했어요. 4호 테이블은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서두르세요.
조문객 많이 오실 거예요. 네, 실장님.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1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하얀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가슴에는 수진푸드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음식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어요. 전, 나물, 탕, 찜. 온도는 맞나요? 네, 대표님. 65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계속 체크하세요. 네. 말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자신의 부엌에서 혼자 일하던 수진이 이제는 1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울대병원에서요. 조문을 하러 갔어요. 영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에게 인사했어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조에 감사합니다.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말수는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야, 할머니야. 지혜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죄송하지만 업무 중이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혜야. 실례하겠습니다. 지혜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다른 조문객에게 가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조에 감사합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녀가 자신을 남처럼 대했습니다. 수진도 말순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일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음식을 확인했어요. 말순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말순은 식사 자리로 갔어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전, 나물, 탕이 예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친척이 앉았어요. 60대 남자였습니다. 음식 정말 맛있네요.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다른 친척이 대답했어요. 여기 음식 원래 유명해요. 수진푸드라고. 아, 그래요? 네. 서울대병원 전속이래요. 말순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 씨. 친척 한 명이 말순을 봤어요. 네. 며느리 대단하시네요. 네. 수진 씨요. 이렇게 큰 사업하는 줄 몰랐어요.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기 보세요. 친척이 가리켰어요. 수진이 유족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전문가처럼 하시네요. 대표님이래요. 직원도 10명이 넘는데요. 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조문객 한 명이 지나가며 작게 말했어요. 저분이 20년 공짜로 부렸다며. 쉿. 이제 대가 치르는 거지 뭐. 그 소리가 말순의 귀에 들렸습니다.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가볼게요. 빈소를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과 지혜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왔던데요. 지혜의 목소리였어요. 알아.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신경 안 쓰여요? 응. 신경 쓰지 마. 알겠어요.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말순을 보지도 않았어요. 말순은 그 냉정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남이 된 거였어요. 빈소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과 지혜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어요. 3번 테이블 음식 부족합니다. 바로 보충하세요. 네, 실장님. 6번 테이블 차 리필이요. 확인했습니다. 지혜는 모든 걸 체크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유족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음식 괜찮으신가요? 네,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조문객들도 계속 칭찬했어요. 음식 정말 훌륭하네요. 어디서 준비하신 거예요? 수진푸드라고 여기 전속이에요. 아, 명함 좀 주세요. 지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수는 그 모든 걸 봤어요. 20년 동안 자신이 무료로 부렸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조문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수진과 지혜는 직원들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대표님. 내일도 일찍 오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퇴근했어요. 말수는 복도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수진과 지혜가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끝났어요. 그러게. 다행이다. 내일도 화이팅. 응. 두 사람은 웃으며 걸어갔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버린 거지?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와 손녀였어요.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됐습니다. 아니, 남보다 못했습니다. 말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은 어두웠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았어요. 전기세를 안 냈거든요. 거실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뭐지? 허탈했어요. 수지는 밝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자신은 어두운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역전이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수진 푸드 봤어요. 완전 프로페셔널.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요? 부럽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시대요. 시어머니는 지금 뭐 하려나? 키읔키읔. 말수는 핸드폰을 던졌어요. 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말수는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같은 시각 수진과 지혜는 사무실에서 내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일정 확인할게요. 응. 오전 9시 서울대병원, 오후 2시 강남 장례식장. 알겠어. 두 사람은 환하게 빛나는 사무실에서 웃고 있었어요. 말순의 집은 어둠 속에 있었고 수진의 사무실은 빛 속에 있었습니다.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말수는 그걸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요. 사흘 후였습니다. 수진의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말순, 혜진, 상철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구겨져 있었어요. 머리는 흰머리가 드러나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혜진은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남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수염도 안 깎았어요. 세 사람 모두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수진이 좀 만나고 싶은데요. 말순이 작게 말했어요. 대표님 말씀이시죠?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대표님은 지금 미팅 중이십니다. 기다릴게요. 네, 그럼 저쪽에 앉아 계세요. 세 사람은 대기 공간에 앉았습니다. 하얀 가죽 소파였어요. 새 것이었습니다. 벽에는 수진 푸드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서울대병원 계약 사진, 직원들 단체 사진, 수진과 지혜가 상을 받는 사진. 말수는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미팅은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나요? 혜진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벌써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직원은 공손했지만 단호했어요.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드디어 안쪽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나왔습니다. 진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거래처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 있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남자들이 나갔어요. 수진이 대기실을 봤습니다. 말순과 눈이 마주쳤어요. 들어오세요. 차갑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이 있었고 의자가 8개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한쪽에 앉았어요. 말순, 혜진, 상철은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입을 열기 어려웠어요. 수진아, 여기서는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대표님. 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집이 완전히 망했어요. 수진은 물 한 잔을 마셨어요. 알고 있어요.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안 됩니다.
단호했습니다. 혜진이 일어났어요.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언니한테 너무했어. 수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알아요. 그럼 도와줘요. 싫어요. 상철이 손을 모았습니다. 형수님, 제발이에요. 수지는 상처를 봤어요. 20년 동안 사람 취급 못 받을 때는 어디 계셨어요? 그건 어머님이 저를 제사상에도 못 앉게 할 때요. 말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손대이면서 음식 만들 때는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하셨잖아요. 정말 잘못했어. 말순이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은 못 빌려드려요. 수진아. 사람 대접받는 자리에서만 일하니까요. 말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혜진도 울고 상철도 고개를 숙였어요. 나가주세요.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발. 말순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말순이 무너져 앉았어요. 어떡해. 울음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회의실 문을 닫았어요.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잘하셨어요. 그래.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20년이야. 20년. 지혜가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고마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5억 원짜리 집이었는데 3억에 낙찰됐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게 없었어요. 말순과 준호는 작은 월세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원룸이었어요. 혜진과 상철은 이혼했습니다. 혜진은 친정으로 갔고 상철은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됐습니다. 말순 씨네 완전히 망했대. 집도 팔렸대. 그에 비해 수진 씨는 완전 대박. 말순은 동네를 나갔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수진 푸드새 사무실 개업식이 열렸어요. 40평짜리 큰 사무실이었습니다.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유리문에는 금색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수진 푸드 대표 박수진 이사 박지혜. 개업식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거래처 사람들, 직원들, 친구들, 친척들. 빨간 리본이 문 앞에 걸려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꽃다발이 가득했어요. 서울대병원 강남 장례식장, 여러 병원에서 보낸 화환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연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지혜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리본을 자르며 웃었어요. 짝짝짝.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수진 씨, 정말 대단하세요. 과거 친척들도 와 있었어요. 수진아, 잘 됐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수진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로 들어갔어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10개가 놓여 있었고 회의실도 2개 있었어요. 한쪽에는 주방 시설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10명이었습니다. 모두 하얀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수진이 직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건배를 했어요. 샴페인 잔을 들고요. 수진 푸드의 발전을 위하여. 건배. 짤랑.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창가에서 지혜가 엄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응.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러게. 수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수진이 딸을 안았어요. 엄마가 20년 동안 쌓은 거잖아.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직원이 다가왔어요. 다음 계약건 들어왔습니다. 어디예요? 대형 병원 두 곳이요. 좋아요. 검토해 볼게요. 수지는 다시 일로 돌아갔습니다. 지혜도 노트북을 열었어요. 엄마, 이번 달 매출 목표 달성했어요. 정말? 네. 3천만 원 넘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개업식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수진과 지혜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바라봤어요. 엄마. 응. 후회 안 해요. 하나도 안 해. 수진이 웃었어요. 최고의 선택이었어.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 안았습니다. 사무실 유리문에 햇빛이 반사됐어요. 금색 글씨가 빛났습니다. 수진 푸드 대표 박수진. 20년 만에 복수였습니다. 아니, 복수가 아니었어요. 증명이었습니다. 수진이 누구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람 대접받는 자리가 어디인지. 밤이 됐습니다. 사무실 불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수진과 지혜가 내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일정이요. 응. 오전 8시 납품, 오후 2시 미팅. 알겠어. 두 사람은 열심히 일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빛나는 도시였어요. 수진과 지혜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빛 속에서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엄마와 딸, 사람 대접받는 자리. 그곳이 바로 그들의 자리였습니다. 수지는 20년 동안 참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손대이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5살도 50살도 60살도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수진이 증명했습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자리는 나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수진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봐주지 않는 곳에서는 과감히 떠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곳에서 꽃 피우세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사람 대접받는 자리,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자리입니다.